저는 CIJ 영화관에 왔고요. 오늘은 커리큘럼 설명을 들어볼까 합니다. 제 앞에 계신 분은 리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키입니다. 아, 로키구나. 네, 먼저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게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뭐 스파르타 캠프, 또 주니어 쪽으로 좀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주니어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설명 타겟은 이번 겨울 타겟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면은 저희 캠퍼스 사진으로 보시면 저희 캠퍼스가 바로 바닷가 맞은편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리조트 스타일이고 해가지고 어학원의 내부에서만 생활을 하셔도 쾌적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 느낌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어학원으로 보시면 되세요. 이번 겨울은 저희가 6주가 없습니다. 12주, 8주, 4주, 4주 1, 2차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아무래도 겨울 캠프는 아마 학생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금 마감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월 전에는 등록을 신청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좀 서둘러 주시고요. 그리고 왜 CIJ 영어 캠프를 선택하는가?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과학원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저희가 주니어 학생들을 어레인지 할 때 아무래도 필리핀 어학연수의 가장 큰 장점인 1대1 수업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커리큘럼에 따라 조금씩 틀리지만은 하루 최대 6타임 이렇게 수업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기존 저희가 진행하던 캠프 방식과 많이 틀려졌는데 스파르타, 입문반, 정규반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스파르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초등학생, 저학년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에요. 일정도 마찬가지고 저희 커리큘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타겟층을 조금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저학년 학생들도 좀 더 쉽게 캠프에 접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문반 같은 경우에는 필통 요양원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잘 아시게 되겠지만은 저희 어학원에서 촬영을 한 2분 정도 500m 정도 거리에 위치한 프리미엄 캠퍼스에서 체류를 하면서 저희 본원에서 수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년 전에 주니어 관리 노하우. 아무래도 저희 CIJ는 다른 어학원하고 좀 비교를 할 때 저희 어학원은 가장 큰 특징이 주니어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족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몇 년 흐르고 나서 성인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니어나 뭐 특히 가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어학원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철저한 안전, 세심한 건강관리. 저희는 학생들이 도착하면은 학생들이 가져온 비타민이나 뭐 의약품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다 관리를 합니다. 뭐 아침 먹고 뭐 비타민을 먹는다 이런 학생들도 저희가 다 챙기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뭐 안전 관리도 특히나 마찬가지로 본원에서는 저희 캠퍼스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다른 외부인이나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못 들어오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안전 부분에도 좋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신나는 액티비티 체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액티비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주니어 학생들을 관리할 때는 모든 부분을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 없이 이곳에 체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성관리, 안전관리, 건강관리, 그 다음에 다른 생활관리까지 저희가 다 도맡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토탈케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문제가 생기거나 학생이 뭐 이 점이 부족하다 할 때는 저희 내부적으로 있는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스파르타 입문반 학생들은 외부 프리미엄 캠퍼스인 위브 호텔에서 체류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요. 거의 모든 방에서 이렇게 오션뷰를 보실 수 있는 뛰어난 전망을 자랑하고 있는 최신 호텔 시설입니다. 저희 정규반 학생들은 보통 이제 5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부터 보시면 되는데, 정규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원 캠퍼스에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2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니어 학생들만을 위해서 저희가 수영장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니어 전용 풀장이 하나 있고, 그래서 성인 전용 풀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분. 저희 입문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프리미엄 시설인데, 이거 기본적으로 3 플러스 1인실, 그 다음에 2 플러스 1인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외부 입문반 학생들, 저학년 학생들 반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 강사 한 분을
같이 숙식을 하면서 체류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물론 학생들만 이 프리미엄 캠퍼스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분들도 함께 체류를 하면서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이동 시에도 학생들하고 같이 이동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규반 학생들은 기존 캠프랑 똑같이 4인실 또는 5+1인실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실. 아무래도 저희 어학원 자체 본부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문 강의실들을 다 구비하고 있어서 조금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도 더 집중해서 수업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강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당 시설. 식당 시설은 뭐 다른 캠프들하고 비슷하겠지만 좀 틀린 점은 뭐냐면 저희는 하루 3번 식사뿐만 아니고 하루 3번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하고 점심 사이, 점심하고 저녁 사이, 저녁 먹고 이렇게 하루 3번의 간식을 제공하는데요. 이 부분은 캠프 비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로 이제 비용을 도착하시면 100불을 따로 사주 기준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시고요. 간식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좋아하는 떡볶이라든지 버거, 그 다음에 야간 시간에 조금 라이트한 과일류라든지 이런 걸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단 부분. 먹는 데는 절대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 식사가 나갈 때는 메인 메뉴 3가지, 사이드 메뉴 3가지, 라이스도 2가지가 나갑니다. 밥도 2가지가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샐러드과 주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 먹을 때는 저희가 배식을 임의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2번, 3번 더 먹고 싶은 학생들은 더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으로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식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실제로 준비된 식단 사진을 다 찍어 촬영을 해가지고 부모님들께서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사진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식단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거는 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데리고 액티비티를 나가게 됩니다. 전체적인 이제 제가 설명드린 모집 요강인데요.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초1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초1을 받을 때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혼자서 샤워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 혼자서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뭐 받쳐주면은 지금 저희가 인문반 학생도 받고 있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문반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까지는 인문반으로 저희가 배치를 할 거고요. 5학년이나 이제 5학년 학생인데 조금 영어 실력이 떨어지거나 좀 정규반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한다 하면은 인문반으로 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5학년부터 정규반으로 배치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캠프 기간 및 비용을 아까 요한에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은 피톤요학원에 바로 문의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이제 크게 볼 때 2가지로 보시면 되세요. 인문반 같은 경우에는 1대1 수업이 5타임, 네이티브 수업 한 타임, 수학 수업 한 타임, 클럽 활동 2타임. 저희가 클럽 활동은 물론 이제 수업도 그룹 수업으로 가능합니다. 뭐 리딩 클래스나 스피치 클래스, 그 외에 뭐 취미 활동을 학생들이 기타나 팝송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과목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활동 2타임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별 수업. 이 부분이 인문반하고 정규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인문반 학생들은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고 저희 프리미엄 기숙사로 가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특별 클래스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해서는 이제 뭐 리딩 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쿠킹 클래스, 아트 클래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녁 시간을 학생들하고 같이 보낼 예정이고요. 그다음 끝나고 나서 에세이 작성 주제별로 한 번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코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저희가 운영해온 캠프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1대1 수업 6타임, 네이티브 수업 1타임, 수학 수업 2타임, 클럽 활동 1타임, 체험 활동 2타임, 특별 수업 대신에 단어 및 문장 테스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별 에세이 작성 1타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스파르타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단어 및 패턴 테스트입니다. 저희는 테스트에서 모든 학생들이 80% 이상 점수가 될 때까지 시험을 봅니다. 제 테스트를 계속 봅니다. 11시까지.
계속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저학년 학생들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른 캠프에는 볼 수 없는 점심 시간에도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식사 시간에도 보고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배우면서 공부를 합니다. 레벨은 전체적으로 저희는 간단하게 8단계 레벨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부모님들이 저희 처음에 학생들 이볼루에이션을 받고 많이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로우 인터미디에이션입니다. 토익으로 볼 때도 한 3,400점 정도. 자,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 부분도 필통 교환을 통해서 상세히 상담 받으시면은 더 상세히 알 수 있으십니다. 이제 저희는 6시 50분에 학생들이 기상을 하게 되고요. 이때 학생들이 저희가 인원 점검 겸 그다음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게 됩니다. 뭐 어머님들께서 막 의아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이렇게 일찍 일어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필리핀은 한국보다 조금 1교시 일찍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일찍 기상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1시간 전에 이렇게 깨워서 학생들을 이제 스트레칭하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운동을 시키고 아침밥을 먹이기 위해서 오전에 학생들 전체적인 이제 건강 점검도 하고 컨디션 점검도 하고 한 후에 스트레칭을 마치고 바로 모든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교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제 전부 수업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식사 이후에 7시부터는 수학 수업이, 그 다음에 8시부터는 단어 문장 테스트고, 저녁 간식 시간을 가지고 주제별 에세이 작성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개인 정보 시간을 가집니다. 룸별로 저희 직원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학생들 그날 수업은 어땠는지, 컨디션은 진짜 어떤지, 그 다음에 특히나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샤워는 했는지, 양치는 했는지 다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 저녁에는 손발톱까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단어 테스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0% 이하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 다시 클래스룸으로 나와서 11시간까지 대테스트를 하고요. 끝난 학생들은 약간 휴식 시간을 가지고 10시 30분부터는 지침 시간을 가집니다. 일요일은 전체적으로 테스트 시간으로 보시면 되세요. 오전에는 레벨 테스트, 오후에는 전체 검사라고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외운 단어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학생들 교재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주말이니까 저녁 시간에는 저녁 먹고 나서는 간단하게 영화 보면서 휴식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인문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일반 똑같고 저녁 시간에 주 4회 부모님하고 통화합니다. 애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 클래스로 해가지고 수업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저학년 인문반 학생들은 10시 30분 되면 딱 지침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해 주셨던 거는 캠프, 네, 지금 맞습니다. 다가올 겨울방학 캠프에 네.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어민 선생님은 어느 국적의 선생님이실까요? 지금 현재 이번 여름 기준으로 보신다고 하시면 저희 원어민 선생님 2분 계시는데 한 분은 호주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분은 미국 분이십니다. 그러면 원어민 수업은 그룹 수업으로 진행이 네, 되죠? 그룹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대그룹으로 부르는데 1대 10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최대. 한 타임 수업은 40분씩. 네, 맞습니다. 수요일마다 야외 액티비티를 진행하시는데 그러면 토요일에는 수업이 진행이 되나요? 토요일에는 정규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토요일이랑 수요일이 일정이 뒤바뀌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수요일에 나가시는 액티비티는 보통 어디로 많이 나가실까요? 뭐 제이파크라든지 아니면 플랜테이션 베이, 블루워터, 뭐 세부 여행 와보시는 분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장소들로 많이 가고 있고요. 세부 지역 유적지 같은 경우는 지금 세부에 퍼블릭 뮤지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걸 짧게 해가지고 또 학생들이 좀 힘들지 않고, 아무래도 박물관 가면은 에어컨도 빵빵하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저희가 뭐 마제나 글로스도 하고 막 했는데 이게 솔직히 이제 세부 시티 투어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간단하게. 그 다음에 뭐 아이들이 아무래도 좋아하는 장소들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저희가 스파르타라고 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풀 수 있는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파르타 입문반 학생들은 네. 약간 좀 저학년 네. 학생들이고 정규반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 이상부터 네네. 단어 시험은 이제 정규반 학생들이 진행을 하는 건데 단어 시험은 하루에 몇 단어를 진행하나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총 9단계 단어 레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레벨별로 틀립니다. 보통 이제 조금 레벨이 낮은 학생들은 단어만 못한 15개 정도, 문장이라든지 저희가 뭐 일렉일로 벌브까지 포함을 하면은 22개에서 23개 정도 레벨이 낮은 학생들은. 그리고 레벨이 높은 학생들은 단어가 전체적으로 한 40개 하루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거를 80점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시험에 네. 통과할 때까지 계속 네, 11시까지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스파르타라고 부르죠. 이게 왜냐면은 저희도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 이걸 이렇게 안 하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빵점 갖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테스트고 페이퍼들도 저희가 애들이 한국 돌아갈 때 부모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로 글쓰기를 하나요? 보통 이제 이것도 레벨별로 조금 틀립니다. 중 1, 2 정도 학생들까지는 좀 주제가 많이 가볍습니다. 많이 가벼운 주제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중 1인데도 좀 레벨이 조금 있는 학생들은 뭐 IELTS라든지 아니면 주니어 토플, 라이팅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조금 청소년들이 생각해봐야 돼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뭐 유엔기구가 왜 필요한지,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글로 쓰기도 물론 힘들겠지만 한 번 정도 이제 학생들이 생각해 봐야 될 법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에세이 작성을 시키고 있고요. 에세이도 쓰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날 저희 원어민 수장님께서 학생들이 작성한 에세이를 첨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첨삭된 내용을 학생들이 다시 한 번 더 그날 에세이 점호 시간 전까지는 리라이팅을 다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에세이를 시작할 때는 보통 1시간 이상,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계속 애들이 써 나가다 보면은 한 1, 2주가 지나면은 아무리 어려운 주제도 거의 한 30분 내로는 학생들이 다 쓸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이 서로 싸우거나 네. 그러면은 주니어 캠프여도 퇴교를 당할 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심각한 경우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 저희 규정이라든지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유학원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저희가 사인을 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청소년들 뭐 흡연이라든지 뭐 음주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짤 없습니다. 그냥 바로 걸리면 바로 퇴교로 그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하고 캠프는 같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화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어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좀 잘 아시고 계시고 또 학생들한테도 잘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간혹 가다가 보면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보면 일부러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러 말씀 안 해주시는 경우는 저희한테 기뜸이라도 해주시는 게 저희도 이거 말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관리가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반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들 안 하니까 나중에 한 며칠 지나면 별말 못 합니다. 내가 안 하면 이제 문제인데 다른 친구들도 다 안 하고 핸드폰도 다른 친구들도 다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 변경이 가능한가요? 다 변경 가능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게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학생 이 강사 진짜 잘 가르친다 진짜 좋다 하는 강사랑 중학생들이 이 선생님 너무 좋다는 선생님들은 틀립니다. 확실하게 엄격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자기랑 제일 맞는 강사가 좋기는 한데 왜냐면 이제 주니어들은 어떠냐면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잘 놀아주고 자기한테 잘 맞춰주고 또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하는 선생님을 좋아하고 성인이나 가족분들,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과제도 많이 내주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영어 실력에 대해서 바로바로 컬렉션을 해주는 좀 스트릭한 강사를 좋아하는데 애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애들이라고 해서 애들이 뭐 수업을 변경을 원한다 할 때도 저희 어학원 기준 규정에 의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가족연수 캠프는 진행을 안 하시나요?
캠프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가족 연수를 운영을 하는데 캠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족 ESL로 그대로 이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가족연수는 비수기, 성수기 상관없이 공실이 있다면 등록이 가능한 네. 걸로. 그래서 주니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학생들만 보호자 없이 네. 지내는 거고, 가족연수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와 주니어가 오는 걸 가족연수라고 네, 표현을 맞습니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럼 가족연수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족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세요. 같이 오시는 가디언분과 그 다음에 주니어 학생. 주니어 학생들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킨더 학생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주니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저희 캠프 프로그램이랑 성수기 시즌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수기 시즌에도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틀린 점은 주말 일정, 그러니까 캠프 기간을 치면 수요일이랑 일요일 일정이 없고 비수기 때는 토요일, 일요일 일정이 없고 공휴일 일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평소에는 저녁 식사 먹고 나서 7시부터 일정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 8시부터 6시, 오후 6시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가족연수로 오는 주니어 학생들은 단어 시험이나 에세이가 네, 없나요?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원하시면 따로 비용을 납부를 하시고 신청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 가족연수들은 그렇게 지내시지 않으시고, 왜냐면 저녁 시간에 또 어머님들이랑 또 오셔가지고 외식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라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1대1 수업 4타임 끝입니다. 주니어에게 네. 수업 양도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네. 만약에 부모님 보호자 한 분이랑 아이 2명이 왔을 때 두 타임 나눠서 네, 그렇게도 양도도 가능하세요.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학생이 3명 이상이라 할 때는 어머님 수업 안 들으셔도 되세요. 예를 들자면은 그겁니다. 이제 어머니 한 분에 주니어가 2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주니어 2명만 수업을 들으면 되고, 어머님은 수업 안 들으셔도 됩니다. 기숙사비만 내시고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5학원 내에 체류를 하시기 때문에 SSB는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되십니다. 수업을 안 하셔도요. 그런데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네. 수업의 양도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나도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실 네.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4타임 이상 추가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코스를 변경할 수 이거 같은 있나요? 경우에는 비수기 때는 이제 가능하신 게 그냥 성인 코스를 신청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분 계셨습니다. 어머님들이 그냥 성인 코스로 베이직 스피킹 코스라든지 아니면은 파워 스피킹 코스를 신청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성수기 시즌에는 오직 이 코스만 가능합니다. 1대 수업 추가는 가능하십니다. 그럼 킨더는 몇 살을 의미하는 걸까요? 킨더는 저희가 이제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는데, 미취학은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 학생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도 만 나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4세에서 6세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패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가 포함이 없이 기숙사랑 수업만 포함으로 네. 알고 있는데, 혹시 어학원에서 액티비티라든지 아니면 셔틀버스 서비스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액티비티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 비수기 때는 성수기 때는 매주 수요일 이렇게 액티비티를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액티비티를 하실 수 있는데 비용은 유료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기숙사에 만약에 체류를 하신다. 또 매일매일 셔틀을 운행을 하고 있고, 근데 셔틀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 시즌에는 저희가 조기 유학 학생들이 또 어학원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 픽업을 하러 가는 시간이 오후 1시에 출발하는데, 오후 1시에는 저희 어학원 차량을 타고 SM 콘솔라션이라고 근처에 있는 좀 대형 쇼핑몰까지 이렇게 저희가 셔틀을 운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연수랑 주니어 캠프에 네.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나머지 사실 일반 레귤러 성인 학생분들 코스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저희 필통유학에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성인 레귤러 연수도 엄청난 한국에서 뭐 최고의 유학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면 상당히 디테일하게 저희가 어학원뿐만 아니고 다른 어학원 프로그램이랑 비교하면서 상세하게 더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